토트넘 호스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3에서 2024 시즌 상위 4위권 진입이라는 꿈이 무산되면서 긴장감이 감돈 경기장에서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즌 초반 스퍼스의 열기는 완벽한 시작과 함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첫 10경기에서 결점 없는 성적을 거두며 리그 선두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좌를 향한 질주는 제11라운드 경기가 끝나는 종료 휘슬과 함께 갑작스럽게 멈추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자신들의 홈구장인 런던에서 첼시에 1대4로 패배하며 승리의 불길이 꺼져버렸습니다. 새벽녘의 희미한 빛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을 맞이할 때쯤 데얀 쿨루세브스키는 6분 만에 골을 넣으며 희망의 불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연이어 레드카드를 받으며 스퍼스는 취약한 경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첼시의 거센 공격 파도 앞에 겨우 9명의 선수만 남은 토트넘은 끊임없는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팬들은 아직도 팀이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8승, 2무, 1패로 26점을 얻으며 2위를 유지하는 것에 희망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한 한 초강력 컴퓨터, 배트시라 불리는 이 전자 두뇌는 덜 밝은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소화한 후 배트시는 스퍼스가 시즌을 5위로 마무리하며 상위 4위권이라는 영예의 단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이는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리버풀, 그리고 뉴캐슬과 같은 무거운 경쟁자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 단지 패배로 인한 것만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로메로와 우도기와 같은 핵심 전사들이 징계로 인해 결장하는 것과 함께 반대 하트와 메디슨이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정신적 손실이 결합되어 배트시는 토트넘을 순위표에서의 권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서글픈 음악의 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의 자부심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연속된 불운한 사건들이 스퍼스가 구축해온 신뢰와 여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로메로와 우도기가 다음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과 반대 하트와 메디슨이 부상으로 중요한 경기들을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밝은 별들이 곧 중요한 시기에 팀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라운드 위의 숫자와 결과뿐만 아니라 전술, 정신력, 체력의 결합입니다. 모든 것이 불었던 클럽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스퍼스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싸움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감독과 선수들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각 경기는 단지 세 점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성품과 의지를 시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시간만이 스퍼스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축구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배트시라는 슈퍼 컴퓨터에게 증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브라질 공격수 리차를리송의 마음과 힘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는 무거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곧 수술대에 오를 것입니다. 더 애슬레틱의 부드러운 인터뷰 조명 아래에서 리차를리송의 목소리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의료팀과의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골반 수술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부상의 물결에 휘청거리면서 새로운 충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023-24 프리미어리그 시즌 11라운드에서 첼시와의 치열한 경기 당일, 그들은 미키 반데르벤과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두 기둥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1대4로 패배한 치열한 경기에서 주축 센터백 반데르벤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관중의 탄식 속에 그라운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의 새로운 별이자 신예 메디슨 역시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발목이 버티지 못해 반데르벤과 함께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치료 후 메디슨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어 다행히도 부상이 처음 예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안도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데르벤에게는 만약 근육이 찢어진 것이 현실이 된다면 앞으로 4개월간의 긴 통증의 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리차를리손의 수술 발표는 토트넘의 전술적 대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거무튀튀한 구름을 더하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스퍼스에 합류한 이후 단 하나의 골로 27경기를 마친 리차를리손은 이번 시즌에도 10경기 만에 같은 골수를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의 뒤를 이어 스트라이커로서의 기대를 받았지만 그의 떨어진 컨디션은 팬들의 사랑을 손흥민에게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11월 국제 친선 경기를 위한 브라질 대표팀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했을 때 리차를리손의 실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페르난두 디니즈 감독은 충격적인 결정으로 토트넘의 그라운드에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리차를리손 대신 전도 유망한 17세의 엔드릭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 애슬레틱과의 진솔하고 자발적인 대화에서 리차를리손은 자신의 실망감을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대표팀 명단에서 빠진 것은 슬프지만 감독님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저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형편을 더 털어놓았습니다. 제 형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제 능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했어요. 최근 경기에서 개선을 시도했지만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리차를리손은 자신의 건강 문제가 전력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첼시와의 치열한 경기는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말았죠. 지난 몇 달은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사와의 대화가 저를 최종 결정으로 이끌었죠. 수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어려운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차를리손은 자신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국가대표팀과 클럽을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아마 이제 저는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현장에 있던 이들에 따르면 리차를리손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그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매체 GSPN은 토트넘 팬들은 이번 라운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경기에서 첼시에 패배한 다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경의를 표하는 노래를 불렀다. 9차례 비디오 판독, VAR, 5차례 득점 취소, 2차례 부상, 2차례 퇴장, 1차례 해트트릭, 1차례 페널티킥, PK까지 오늘은 어처구니 없는 밤이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굴복하지 않았다. 토트넘 팬들은 라이벌에게 패배했지만 빅 엔젤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조명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공격 축구가 팬들 마음을 울린 것이다. 경기 종료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경기 종료까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상 할 수 없었다. 의지와 노력 그리고 결단을 보여줬다라며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럴 것이다 라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런던 더비에 출격한 토트넘은 순조롭게 스타트했다. 전반 6분 대한 쿨루셉스키가 시도한 슈팅이 레비 코릴에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득점이 됐다. 최근 눈에 띄게 날카로운 공격 축구로 잉글랜드 무대를 강타하고 있는 토트넘답게 먼저 앞서갔다. 첼시도 서서히 반격했다. 여러 차례 날카로운 찬스를 창출했지만 번번이 굴리엘모 비카리오 선방과 오프사이드로 아쉬움을 삼켰다. 이때 토트넘의 변수가 발생했다. 로메로가 경합 과정에서 위험한 태클로 퇴장을 당한 것, 첼시는 콜 파머 페널티킥, PK,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토트넘에 발생한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메디슨과 판더 펜이 각각 발목과 햄스트링 부위에 부상을 당한 것,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릭 다이어, 에메르송 로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투입하면서 대응했다. 후반전에 돌입한 토트넘은 굳히기를 노렸다. 하지만 옐로 카드를 받았던 우도지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리버 스킵,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투입하면서도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렸다. 비카리오 선방쇼가 나왔지만 끝내 웃지 못했다. 첼시 해결사는 니콜라 잭슨이었다. 후반 30분 역전골, 후반 49분 멀티골, 후반 52분 해트트릭으로 정점을 찍었다. 결국 토트넘은 연이은 퇴장과 부상을 딛지 못하고 첼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팬들은 쓰라린 라이벌전 패배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사한 축구에 박수를 보냈다. 토트넘은 다음 라운드 울버햄튼 원정을 떠나 다시 승리를 노린다.